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속 시원하게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바로 핸드폰 들어주시고요. 카메라 기능 눌러주시고요. 렌즈를 여기 가까이 갖다 대주시면 됩니다. 4480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궁금한 사항들 비중 상세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잡채님의 사연 보겠습니다. JYP 엔터 볼게요. 오랜만에 엔터 주네요. 13만 원, 평단가 비중은 10%입니다. 라고 했는데 뭐 엔터주를 꽤 전문가님도 나쁘게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일단 JYP 엔터 예. 이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JYP 엔터 뭐 기대감 높죠. 지금 사실은 일본에서 지금 먼저 인기를 끌고 있는 네. 그룹이 있어요. 어떤 그룹이에요? 예? 어떤 그룹이에요? 이거 제가 그룹 명을 모르겠어요. 지금 갑자기 기억이 딱 안 나는데. 네. 그 지금 오리콘 차트를 계속 석권하고 있는 네. 그룹이죠. 일본에서 이제 어찌됐든 이 박진영 PD가 수장으로 있는. 일본에서 그쵸.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걸그룹을 만들었어요. 그 걸그룹을 만들었는데 지금 뭐 어찌됐든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 곧 데뷔를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도 좀 있는 데다가 지금 엔터 사업 쪽이 나쁘지가 않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지금 K 엔터에 대한 바람들이 계속 불고 있고 사실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YG 엔터의 어떤 블랙핑크의 어떤 재계약 부분 이런 부분들이 JYP에서는 일단 안 보입니다. 그러네요. 그죠? 그리고 네. JYP의 이제 그 그룹들 그리고 JYP 소속 연예인들의 연령대가 조금은 낮은 편이죠. 그쵸. 그러니까, 낮아요. 트둥이들도 그렇고.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JYP가 나쁘지는 않은데 아는데. 이분이 좀 따라가는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점을 막 치고 올라가니까 그때 이제 아유 이때라도 가야 되나. 네, 이때라도 사야 되나. 그 주식을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주식은요 늘 기다리면 됩니다. 현금으로 놔두면 그 현금이 줄지는 않아요. 근데 주식으로 들고 있으면 현금이 줄죠. 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이제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가격을 안 줘? 그럼 나는 안 사. 이렇게 좀 밀당을 도도한 해야 자세를 되죠. 가져야죠. 그렇죠. 우리 앵커님처럼 좀 도도한 자세. 그 가격 안 줘? 나는 안 사. 이렇게 딱 좀 차도녀가 좀 되셔야 돼요. 차도녀가 좋은 멘트인 것 차도남, 같아요. 그쵸? 차도녀. 오. 주식에 있어서는 조금 차가운 도시의 남자의 성격. 그죠? 누가 봐도 제가 차도남 같지 않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예, 전문가님이 정말 차도남 그렇죠. 같아요. 오늘 예, 딱 사투리를 쓴 차도남. 예. 그러니까 이런 좀 약간은 조금 그래 내가 투자자야 이런 관점에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걸 지금이라도 좀 사게 해주세요. 왜 매달리냐는 얘기지. 매달리니까 이제 이렇게 물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네. 절대 매달리실 이유 없습니다. 내가 투자자인데 돈도 내 돈이고 벌어도 내 거고 잃어도 내 거지만 내가 좀 투자자로서 좀 도도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쵸. 그죠? 그 관점에서 항상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올라간다고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지금 안 사면 어떡하지?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것만 가지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진짜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명언이에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차도남, 차도녀가 되자. 기다리는 줄도 알고 땡길 때 이제 딱 땡겨갈 줄도 아는 밀당의 고수가 좀 돼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뭐 JYP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셨네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 네이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19만 4천 원에 40% 비중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오랜만에 네이버를 보네요.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지금 투자자분은 박민정 우리 시청자님인데 예. 민정님께서는 밀당을 어떻게 잘 했나요? 지금 네이버랑? 밀당 잘하셨네요. 네. 저점을 잘 잡으셨어요. 잘 잡았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이 자리 때는 절대 내가 손해 볼 수 있는 자리대가 아니다라는 게 있어요. 물론 지금 시장이 만약에 예를 들어 전쟁 분위기가 확산되고 전쟁이 이제 확산될 조짐이면 이게 저점을 잘못 잡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렇지만 제가 이제 아침 그 뉴스 강의 때도 오늘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쟁 분위기가 확산되기에는 하마스 쪽이 너무 엉뚱한 짓을 많이 했다는 지금.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부녀자와 그다음에 아이. 아이. 아. 이거는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이거 건드리면 뭐가 되느냐 하면 공공의 적이 됩니다. 공공의 적이 된다. 예, 여기 자칫 잘못 편들었다가는 니도 나쁜 놈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확산이 되기가 좀 확산의 가능성은 희박해진 거예요. 희박하다. 이 전쟁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자면 네.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탄생하면서 성경에 나와요. 블레셋인들이라고 얘기하거든. 그 블레셋인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이.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바깥으로 쫓겨난 거지.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감정을 끼는데 걔들이 그냥 쫓겨난 게 아니에요. 돈 받고 쫓겨났거든. 예, 땅을 팔고 쫓겨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처럼. 그러니까 그럼 이제 팔지를 말았어야지. 그 그쵸. 쫓겨나기 싫으면. 그래놓고 이제 미사일을 계속 쏴받는 거야. 내 땅 내놔라 이러면서 다시. 미사일을 계속 쐈는데 아이언돔이 너무나 튼튼했던 거죠. 그렇죠. 예, 100발, 200발 갖고는 땅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갑자기 한꺼번에 5,000발 쏘니까 이제 이게 이스라엘이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항상 어떤 종교적 문제에서의 어떤 대의 명분을 가지려면 네. 부녀자와 아이는 건드렸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건드리는 바람에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쟁의 확산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구간이 과연 손해를 볼 수 있는 구간이냐? 절대 손해 볼 수 없는 구간에 들어가신 거예요. 네이버는 사실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시장이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졌어요. 그럼 그러니까요. 시장이 무너지고 제가 얘기 드렸죠. 업황은 괜찮은데 시장이 무너지고 주가가 무너졌는 경우에 이 종목의 어떤 가능성을 봤을 때는 그건 기회였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것은 항상 기회였다. 지나놓고 보면 그거는 기회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구간을 중요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시장이 다시 정상적이고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구간으로 돌아왔을 때 이 종목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꾹 참고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해서 어느 구간까지 좀 올라올 수 있느냐, 뭐 시장 여파 때문에 좀 밀렸다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평단가는 잘 잡았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차형민님 반갑습니다. 큐브 엔터이네요. 22,000원 비중 15%예요. 이제 뭐 세 명의 이제 시청자분의 사연을 봤는데 다 한 분 빼고는 다 엔터주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속해 있는 소속사인데 아이들의 신곡이 히트예요. 근데 이게 또 미국에서 앨범을 좀 발매를 했다고 합니다. 예. 뭐 주가의 반응 막 그렇게 이렇게 바로는 나오진 않지만 예. 그래도 오늘 뭐 반등이 나왔거든요. 5% 정도? 어떠세요? 예, 반등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전에 너무 많이 빠진 거죠. 너무 많이 사실은. 빠졌다. 그러니까 이게 급락이 한번 나온 게 있는데 네. 마이너스 19%가 한 빠졌어요. 월요일 날. 네. 근데 그때 뭐 큰 거래량은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좀 거래량을 수반한 하락이 있었다는 거. 그 거래량을 수반한 하락이 있었다는 건 결국은 올라올 때는 다시 거래량 없이 확 올라오지는 못한다는 것. 그럼 뭐냐? 그 거래량을 어느 정도 소화해가면서 올라와야 되니까 계단식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는 아하. 것. 그걸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래량적인 측면에서의 얘기고, 그럼 큐브 엔터 자체로서의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네. 지금 사실 그 기대감이 높은데 왜 마이너스 19%가 나왔습니까에 대한 부분에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재무 건전성이 계속 의심받고 있는 회사가 큐브 엔터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재무 건전성이 의심받고 있는다는 거는 사실 언제가 제일 안 좋기 시작하느냐 하면 1월, 2월, 3월부터 굉장히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1월, 2월, 3월에 결국 3월에 뭐가 있어요? 예, 감사 보고서 제출이 네, 있죠. 그때 제출해야죠. 온기, 즉 우리가 정기 감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근데 재무 상황이 좋지 못하면 이 감사 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기 전에 누군가가 먼저 파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기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라면
진짜 입장 딱 바꿔놓고 생각해서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객관적으로 저라면 교체 매매할 것. 네? 굳이 내가 굳이. 굳이 내가 이게 지금 구간에서 반등은 오겠지만 네. 그 반등의 구간에서 1월 달, 2월 달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겨울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렇죠. 네. 사실 겨울 때 투자 마인드가 약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안정적으로 가죠. 뭔가 이제 배당 받고. 그렇죠. 안정적으로 정리하고, 가죠. 포트 정리 그러니까 한번 이제 하고. 그러면서 이런 이제 실적 우려주들이 겨울 때 안 좋아요. 특히 코스닥이 좀 겨울 때 안 좋아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네. 마음도 얼어붙거든. 그쵸, 추운데 그러니까 계좌까지 죽고 싶지 않다. 그렇죠. 추우면 몸을 움츠리고 되고 마음도 약간은 움츠리게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가 겨울에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 관점에서 좀 보시면 저는 저라면 이거 물론 뭐 이게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라면 교체 매매를 진행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약간 좀 메리트의 부분이 좀 보수적으로 보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되시는 의견을 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김민부님, 제테마 24,800원이 평단가 10% 비중입니다라고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제테마 에 대해서는 또 균주에 대한 얘기해 주셨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했죠, 전문가님. 일단은 손실권은 있는데 그래도 제테마는 크진 미래 않아요. 성장성을 봐야 되겠죠. 결국은 이제 이 균주를 갖고 있는 보톨리늄 톡신의 정식 균주를 확보되어 갖고 있는.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균주 싸움이 계속 이어지는 게 A형 균주 여기에 이제 대웅제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디톡스하고 또 그때 분쟁이 있었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균주 싸움들이 있어요. 근데 이 회사의 균주는 독자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균주 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E형 균주거든. 근데 이 E형 균주의 의미는 뭐냐 하면 효과가 가장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아하. 보톡스 균주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미래 성장성 가치는 있죠. 있군요. 네. 보톡스가 예전에는 이렇게 보편화되지는 않았어요, 사실. 요새 피부 관리 안 받으신 분 있어요? 없죠. 다 받죠. 다 사실은 받죠. 요새 네. 굉장히 보편화가 된 거죠. 피부 관리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이 고령 사회로 갈수록 이 보톡스의 소비량이 늘까요, 줄까요? 늘겠죠. 네, 당연하죠. 늘죠, 네. 이게 사람은 보톡스를 우리 이 앵커님 같이 젊고 피부가 탱탱하신 분이 맞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예.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톡스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연령대 위로가 인구층이 두터워지고 있다는 게 초고령 사회잖아요. 그쵸. 그래 가고 있는데 보톡스가 어떻게 어떤 시황적인 측면에서 죽어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약간 이런 거였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나이 드신 분들이 나는 생긴 대로 산다. 나는 그렇게 절대 안 내 한다. 얼굴에 돈을 들이지 않는다. 그쵸. 예, 그런 어떤 돈 아깝다. 이런 시대에서 지금은 난 젊게 살고 싶어라는 시대로 넘어갔어요. 그렇죠. 멋부리고 이렇게 멋있게 그러니까요.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노인층 소비가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맞아요. 관점에서 보시자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죽을 주식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테마라는 종목이 아무래도 지금 멀리 봤을 때는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균주에 대한 보툴리늄 톡신 생산을 하고 있고 멀리 보면 초고령 사회에서 더 많이 사용될 거다라는 저는 기대. 비중 늘립니다. 이거. 비중 확대까지 네, 또 네, 얘기를 해주셨네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김수근님은 필옵틱스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14,163원에 비중 한 10% 정도 들고 있습니다. 제가 예? 3년 15,000? 14,163원이요. 14,163원. 네. 지고 계신 지가 꽤 됐는데. 그렇죠. 3년 가까이 들고 있었고 7월 초 중반 자회사 필에너지 물적 분할 상장 이슈로 이게 22,000원까지 갔대요. 근데 안 팔았습니다. 현물 배당 이슈도 있고 해서 안 팔았는데 7월 말 이후 주가가 주루루루 이렇게 사연을 그러니까 그때 팔았어야 됐나요? 그냥 분할 상장 이슈 있을 때 어떻게 팔았어야 보세요? 되죠. 그때 팔았어야 돼요. 필 에너지의 상장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필옵틱스에 집중되어진 회사의 사업이 필에너지와 나누어진다는 건데 네. 그러면 이게 이 회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 조금은 늘겠죠. 그렇지만 이 회사에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뭐 우리 누구나 아는 기업들 현대차나 LG전자나 뭐 이런 기업이면 누군가는 빠져나가고 누군가는 들어오고 뭐 그렇죠. 이게 순환이 왔다 갔다. 되겠죠. 근데 이런 회사는 특정 아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회사들이에요. 필옵틱스나 필에너지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누가 그거를 새로 막 보고 새로 연구해가 들어오는 경우는 잘 없죠. 없다고요. 그러니까 네.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 그럼 나눠져요. 이게 지금 합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눠지는 거잖아요.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찌됐든 그 몸팬텀을 올라오면 과감히 던졌어야죠. 시선이 나눠질 건데 관심이 나눠지는 건데 애도 둘 놔보세요. 애 하나에 관심 못 가집니다. 둘이 관심 나눠줘야지. 그죠? 그리고 분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얘 울고 있고 얘 울고 있는데 어떻게 둘 다 주가 안 올라가요. 울고 있는데 어떻게 얘 한쪽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때 과감히 던지셨어야 돼요. 더 갈까 싶어서 기다린 것 같아요. 그렇죠. 관심의 어떤 집중이 분산되어진다는 앞으로 이제 그런 주식들이 있으면 특히 이제 대형주가 이제 물적 분할이나 일적 분할하거나 그다음에 신규 상장주의 어떤 모멘텀이 생길 때는 그때 뭐 대형주도 이번에 마찬가지예요. 두산 로보틱스 딱 상장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그쵸. 두산 관련주도 일제히 하락했죠. 그렇죠. 관심이 나누어질 수 있다니까. 그걸 항상 이게 증시가 반드시 그러하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편 타당한 원리는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이러이러하다는 건 없어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타당하다는 그래 그럴 수 있겠네라고 하는 그런 법칙은 존재한다니까요. 그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필옵틱스까지 저희 종목 상담 봐드렸고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 문의들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저희는 공략주 수익률 얼마나 됐는지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병군 대표님의 히든 공략주 톱5 그 안에서 딥노이드 살펴보겠습니다. 8월 18일 얘기해 주셨던 종목이고요. 58%의 수익률을 당당하게 달성하고 있습니다. 아스타는 두 번이나 얘기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7월 7일, 8월 7일 한 달 간격으로 두 번 그리고 지금 8월 7일의 아스타 45%대의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시제는 7월부터 갖고 있던 종목인데 이제 바이오 그 제약들 하반기 쪽 조금 더 끌고 가봐도 좋은 건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죠? 잠시 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텍스 프리든 32%, 시젠 33%대의 수익률 현재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수익률 살펴볼게요. 한국항공우주, 물론 네. 화면에는 없었지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 수익률 보여주거든요. 8월 달에 얘기해 주셨던 종목이에요. 낼름낼름 아주 사람을 약 올리는 종목의 차트다라고는 했는데 그렇죠. 그래도 메롱의 대표적인 회사죠. 대표적인 메롱회사. 메롱 회사. 그래도 이제 계속 조금 올라가려는 추세 상승의 움직임들 일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어떡해요? 이제 뭐 시장이 안 좋으면서 다시 또 무너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계약 취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살짝 무너졌었는데 이걸 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의 전투가 터지면서 다시 지금 재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이게 최근에 뭐 어찌 됐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자, 이게 왜 자꾸 그럼 전쟁이 일어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죠? 일단은 감정 싸움이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주식은 또 그죠? 인문학이니까 인문학적으로 좀 접근 좀 풀어보자고요.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싸움은 별거 아닌 거에 대한 감정 싸움에서 출발이 사소한 되거든요. 것부터 시작돼요. 그렇죠. 굉장히 사소한 거예요, 사실은.
야, 그 내 건데. 그렇죠. 근데 먹어버리니까 꼭- 말 없이. 예, 그러니까 야, 그게 내 건데라고 얘기했지만 그럼 네가 왜 팔았어? 그죠? 그 내 건데 세상에 내 게 어디 있어요? 태어날 때 빨가벗고 태어났는데, 그죠? 근데 내 건데라는 그 마음들 때문에 이제 어떤 감정의 싸움이 대립이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언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느냐 하면 상대적 빈곤감을 느낄 때입니다. 상대적 빈곤감. 그렇죠.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코로나 블루를 겪었죠, 그렇죠. 우리가. 네. 그 우울한 마음이 있을 때 결국은 이제 세계적으로 그 코로나를 이용해서 굉장히 그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더 어려워진 국가도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그 이게 지금 극명한 이제 차이를 보인 거죠. 그 관점에서 딱 보세요. 전쟁이 일어난 국가들이 대다수 한쪽은 코로나로 인해 수혜를 받고. 수혜를 받은 쪽이고 한쪽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받은 쪽이고 이스라엘 하마스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그죠? 코로나로 인해 수혜를 본 쪽은 이스라엘이고 그죠?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쪽은 하마스 하마스. 쪽입니다. 상대적 빈곤감이 생긴 거지. 근데 이게 그냥 상대적 빈곤감인데 어떻게 그 돈으로 뺏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세계적 분위기는 저는 이게 흘러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두려움이 약간 생긴 건데 두려움이 생기면 군비 증강을 하겠죠. 그 관점에서 보면 한국항공우주가 지금은 메롱메롱하고 있지만 분명히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결국엔 좀 오를 것이다라는데 또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이어지는 아스타는 8월 7일 얘기해줬던 종목입니다. 45%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 아스타 역시 오늘 살짝 조금 눌리긴 했는데 계속 박스권에서 왔다리 갔다리 이런 움직임을 보여줘. 좀 시원스럽게. 아스타는 지금 또다시 공략해도 괜찮죠. 4848 그렇죠. 전략인가요? 네, 지금 다시 또 공략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8,000원 약간 깨지면 네. 이거 기회다 하고 다시 들어가셔도 그때 돼요. 들어가고. 왜냐하면 네. 이게 8,000원 밑으로는 지금 요 봐보세요. 이게 지금 극명하게 차트가 말을 해주고 있는데 하방 경직성을 완벽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 8,000원 선이야. 그러네요. 예, 이 선은 오면 누군가는 계속 사고 싶어하는 선이라는 얘기고 그러네요. 네. 결국은 이게 급등이 나오면 누군가는 여기서 모아뒀던 물량들이 빠져나오는 건데 네. 이게 빠져나오는 이유는 아직까지 사우디가 명확한 게 뭐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우디 얘기가 나올 때마다 급등, 사우디 얘기가 나올 때마다 급등, 사우디 얘기가 나올 때마다 급등, 3번을 급등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진짜 3번 다 뾰족산이었어. 근데 첫 번째 급등에서 건전한 조정 구간까지 하방 경직성을 딱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지지받고 그걸 있네요. 딱 보면 어느 선에서는 내가 여기 이 선은 손해볼 선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우디하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사우디가 늦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또 사우디 근처에 전쟁이 생겼잖아요. 네. 그게 조금 또 늦어진다는 관점에서 또 시장의 관심이 멀어지는 건데 이때다. 거래량이 급격히 줄면서 또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알겠습니다. 기회야, 사실. 기술적인 측면으로 좀 접근하세요. 아스타 같은 경우는 사고 또 지지 라인까지는 떨어지면 그때 그 차도남적 관점에서 보자고요. 그렇죠. 그렇게 그래 보는 왔어? 게. 그 구간 다시 왔어? 알았어. 그래 내가 조금 더 고민해보고 사줄게. 투자해줄게. 투자할게. 이거 되면 돼. 알겠습니다. 네. 차도남적인 관점에서 아스타 보시면 좋고 세토피아도 좀 이런 차도남적인 측면이 좋은 건지 궁금해요. 오늘 한 3%대까지 올라왔던 종목이거든요. 네. 이때를 조금씩 세토피아가 오늘 물량 좀 담아갈까요? 많이 올라올 것 같았는데 이게 네. 왜냐하면 지금 히토류 네. 이게 대해서 지금 인천에서 크게 지금 이제 국가적 회의를 하고 있죠. 어떤 회의를 하죠? 그래서 네. 히토류 이제 앞으로 히토류가 중요해지니까 히토류에 대한 석학들이 다 모여 있어요. 지금 인천에 세계 석학들이. 네. 근데 일반인들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저도 지금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했으나 네. 접근이 실패하셨습니까? 불가합니다.
실패했어요. 실패하셨군요. 아쉽습니다. 이게 히잡 쓰고 아랍인으로 변장해 갈까도 그렇게 좀 생각을 했거든요. 네. 조금 아랍인처럼 생겼죠. 예, 살라말리쿰 그죠? 눈썹이 또 두꺼우셔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그래, 그런- 쌍꺼풀이 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좀 믿을 그래서 수도 살라말리쿰 이러고 싹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셨다니. 네. 안 됐어요. 아쉽네요. 그러니까 아쉬워요. 네네. 내가 이게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주관사가 어디냐? 네. 세토피아예요. 세토피아. 주관사가 세토피아. 왜? 그렇지. 왜 이 종목이 어떻게 주관사야? 세토피아가 어떻게 주관사를 해? 그렇죠. 세토피아가 그만큼 히토류의 주축이 돼 가고 있다는 거. 어허. 그죠? 예. 저 오늘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식계에서는 꼭 알아야 되는 주토피아, 세토피아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죠? 그래서 네.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그 종목, 네. 히토리하면 또 오른다는 그 종목, 네. 세토피아. 지금 너무나 좋은 상황인데 주가는 지금 에너지 응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진짜 꽉꽉 눌러 담는, 그쵸. 응집하고. 밥알을 꽉꽉 눌러 담는 그쵸. 이 밥알이 언젠가 폭발할 것 같은, 빵하고. 빵하고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빡 드는데 결국은 히토류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죠. 이제 배터리적 어떤 한계가 오니까 전기 모터, 구동 모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시면 앞으로 전기, 즉 연구 자석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 겁니다. 그 관점에서 딱 주토피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수익률에 대한 리뷰 전해드렸고요. 첫 번째 힌트, 희등공약주가 패션 관련주인데요. 성수기를 맞아서 한계의 섬이 있다라고 하셨고, 두 번째 힌트 좀 들어가 볼게요. 어떤 힌트일까요? 올드머니 룩이라고 이제 패션 트렌드가 그쵸. 있어요. 깔끔하게 그죠? 입는. 그쵸. 이거는 이제 이 지금 제가 지금 룩은 입고 어떤 있는 건가요? 옷에 네. 브랜드는 안 보이죠. 그런 게 올드머니로. 근데 원단은 되게 좋아 보이면 그쵸. 저게 고급스러워 보인다 하는 게 이게 올드머니 룩이에요. 그러니까 막 티내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물려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열심히 번 사람들은 좀 티를 내고 싶어 티를 하지만. 내고 싶어 하죠. 네. 근데 이제 돈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티를 안 내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죠. 네네. 멀리서 봐도 누가 봐도 그 브랜드다라고 하는 옷들은 잘 입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요 올드머니 룩이 원단이 좋은 것들인데 네. 이 회사가 시간, 그죠? 내 거, 그죠? 그리고 캐시미어 이런 네.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시간, 내 거, 캐시미어. 그 이제 딱 힌트 있죠, 그죠? 있죠. 시간, 내 거, 캐시미어. 자, 이렇게 여러분도 아시고 올드머니 패션 강풍에 어깨춤을 추고 있는 그 종목명 아신다면 이걸 하려고 했는데 어떤 거죠? 올드머니 패션의 네. 광풍에 네. 어깨춤을 추게. 그렇죠. 네, 여기 그걸 하려고 했는데 들어왔었네요. 네, 해주셨어요. 넘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시는 분들 QR코드 스캔하시고 4480 누르고 들어오셔서요. 종목명 많이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미있는 답변도 저희 기다릴게요. 잠시 뒤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